안녕하세요. 주미라클의 서주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들어서 많이 생각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반백년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나름대로 본인의 삶을 충실히 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각자 처한 곳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인생은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다고 이야기들 하죠. 그리고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해서 거의 전 세계가 고령화에 들어섰다. 우리나라는 아이들을 낳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의 진풍경 중에 하나는 퇴근 시간이 되면요, 오토바이가 학교 앞에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픽업해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 부모님들의 차량과 오토바이 행렬입니다. 학교에서 나올 때 보면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베트남 친구들도 점점 이제는 아이를 낳기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경제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트남 친구들도 이제는 돈이 없으면 아이를 못 낳는다, 결혼을 하지 못한다 라는 그런 의식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기가 있고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 언제일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몸은 노쇠하고 정신도 희미해져 가는, 총명과 건강과 활력이 멀어져가는 그런 나이에 들어서는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나이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인생을 100세라고 봤을 때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누다 보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부터 50세까지 전반전이 되겠고요. 50세부터 100세까지가 후반전이 되겠죠. 그러면 전반전을 어떻게 살았는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나이 때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왔었지? 라는 생각을 무조건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미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저 돌아보는 거예요. 천천히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잘못된 생각들 혹은 실수했던 그런 것들을 돌이키지 않기 위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내 인생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록을 해봤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거의 횟수를 손꼽기도 어려운 그런 정도로 30번이 넘게 이사를 수도 없이 많이 다녔습니다. 20세 이전은 저의 의지로 살아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덮어두기로 하고 그 이후부터 계산을 해봤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어떤 길을 갔는가 라는 생각을 해봤죠.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부모님에 의해서 도자기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조각을 2년 정도 하게 되었고 다음에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신학을 하게 됐죠. 신학을 하면서 4년 동안의 시간이 흐르는데요. 그 사이에 결혼과 출산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는 휴학을 했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복학을 해서 졸업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 보육교사를 시작했습니다. 보육교사를 시작하면서 자격증을 동시에 땄고 육아와 신학을 동시에 모두 다 해냈습니다. 한국에서 거의 15년간 한 어린이집에서 원감까지 근무하면서 지냈고 그리고 나서 선교사의 길을 가겠다고 결정하고 베트남으로 넘어옵니다. 베트남으로 와서 학원 강사를 바로 시작하게 되었고요. 몇 달간의 학원 강사를 거쳐서 바로 옷가게를 운영하게 됩니다.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8년 동안이라는 시간이 흘렀고요. 그 8년 동안의 시간 중에서 7년째 되던 해에 가이드를 겸업하게 돼요. 3년 동안 여행 가이드를 하면서 또 다른 도전을 하게 됩니다. 유치부 전도사를 겸직하게 돼요. 가이드는 주중에 하고 주일에는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코로나에 의해서 강제로 휴직을 하게 되죠. 틈틈이 모델 알바와 화장품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원래 유튜브는 제가 12년 차 운영해 오고 있었던 채널이 있었어요. 코로나에 의해서 집에서 쉬게 되면서 유튜브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여러 가지 영상들을 만들어서 올리게 됐었죠. 정말 재미있게
유튜브를 찍고 편집하고 해서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던 중 저는 또 다른 제안을 받게 됩니다. 병원에서 일해보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듣고 생각지도 못했던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중앙 리셉션에서 실장으로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손님 응대와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경험을 하던 중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쯤 최근에 치과 개편으로 인해서 저는 치과의 실장이 되었고 코디네이터로서 근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금 더 업무가 많아지고 복잡하고 전문적으로 바뀌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뭔가 돼야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현재 나에게 주어지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잘 하는지 잘 하지 못하는지 그건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지 즐겁지 않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정말 이 많은 다양한 직업들, 연결고리가 거의 없어 보이는 이런 각각의 일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매번 즐겁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도 또 다른 기대감과 설레임이 늘 있었어요. 물론 힘든 게 있죠.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병원을 자주 다녔던 사람도 아니고 병원에 대한 상식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도전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도전은 바로 자격증을 따는 거였어요.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따냈습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어떻게 그걸 했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쉽지 않았죠. 근무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요. 병원이 하루 종일 근무를 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병원 업무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낮에는 실무를 보고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서 유튜브나 검색을 통해서 병원 업무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의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생겨났고 알게 됐고 그런 부분들을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격증에 도전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렇게 도전을 하기까지 큰 결심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인생은 50부터 후반전이 다시 시작된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남편도 저도 지금부터 또 다른 더 깊은 그런 일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하세요 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없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이가 이렇게 있는데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대접을 받고 이런 눈치를 봐가면서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생각이 들어서 좀 서글퍼지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고 하면 배워야 되고 젊은이에게 배워야 될 점이 있으면 또 배워야 하고 노인에게도 배울 점이 있으면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나를 개발시키고 또 채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딘가는 비워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 생각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한쪽이 비워지고 한쪽은 또 채워지겠죠. 채워지는 것보다 비워지는 게 더 많아요. 속도가 더 높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비워지는 것만 있다고 하면 텅텅 빈 소리만 요란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꽉꽉 뭔가 다른 걸로 채워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고집이나 아집이나 또 내 경험에 의해서 생긴 어떤 선입견들 또 편견들 이런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에 도전하는 또 나를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이들의 어려움을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여유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나는 뭐가 되고 싶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성공하고 싶다라는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욕심이 없을 뿐 아니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보고 들은 것이 없어요. 하지만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해보자 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거부하지 않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노력을 해서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의 소유자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앞으로의 후반전도 제가 계획하고 제가 진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전반전에 그 수많은 연결되지 않는 직업들과 연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저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따르면서 후반전도 맡겨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의 노력 없이 아무런 기대감 없이 그냥 입 벌리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지는 환경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 섭리하심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있어서 전반전을 살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후반전을 살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현 시점에서 한번 점검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저도 미래를 알 수가 없죠.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죠. 하지만 현재를 열심히 사는 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의 후반전이 많이 기대가 되고 설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 현재 얼마나 부유하든 가난하든 어려움이 얼마나 있든 아픔이 얼마나 있든 지금 현재를 잘 이겨내면 이것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미래가 된다는 것. 이제 반백년을 살게 되는 이 시점에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던 이야기를 이렇게 주저리 여러분께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후반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